나랑 오늘 대화할래? 그냥 듣기만 해도 돼. 내 순간을 함께 해줄래? 할리 모멘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 모먼트의 헤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빠르게 2편을 들고 왔죠? 네, 어떻게 1편들은 다 좀 괜찮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그 1편을 들어주신 제 지인분들께서 준 피드백을 보자면, 그 화면이 제가 나오는 그 화면이 너무 작다고 하셨는데 일부러 이 구석에다가 제가 놨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시다고 해 가지고 한번 바꿔 봤는데 일부러 걷다 둔 거거든요. 제가 위주가 아니라 콘텐츠가 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해 봤습니다. 어때요? 쪼끔 그래도 괜찮나요? 제가 말할 때는 제가 보이고 콘텐츠를 할 때는 콘텐츠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인데 저는 아직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런 걸 기획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고 싶다고 해 주셔 가지고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진 작가분들께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많으신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좀 장비가 갖춰진다면 그때쯤 다른 작가님분들도 좀 모셔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어있는 그 작가팸이 있거든요. 기류팸이라고 기류라는 작가님이 만든 팸인데 그 팸이라는 단어도 사실 진짜 옛날 거 어 누구 팸 누구 팸 이렇게 하는 거 좀 옛날 단어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네. 그 기류팸에 있는 되게 멋진 작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한 분씩 좀 초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나눠 줄 사진에 대한 대화는 얼마나 또 재미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화질이 가끔씩 좀 안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차차 어떻게 좀 만져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제가 잘 한번 만져 볼게요. 마지막으로 소리가 좀 작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1화 때 한 것보다 조금 키웠는데 이것도 이번 2화 들어주신 분들이 피드백 남겨주시면 같이 우리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사진은 바로 제가 선택했어요, 오늘.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그냥 제가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어서 이 사진을 선택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 괜찮나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만 얘기하자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그만 게 제가 하고 큰 걸로 사진을 바꿨는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속초 여행을 갔을 때예요. 친구랑 같이 가서 봤는데 어디 보자. 사진 보면 캐리어 바다에 이제 캐리어가 달랑 있었던 이 순간을 찍기도 했고 외국인 분들이 단란하게 나누고 있는 대화 장면 또 나 홀로 빨간 이 부표라고 하나요? 방파제인가요? 네, 아무튼 이 속초 바다의 상징 이 빨간색
방파제라고 부를게요. 이 방파제 사진도 있고요. 이제 속초에 엄청 큰 관람차가 있어요. 그 관람차랑 같이 속초의 사진 포토 스팟들을 함께 이제 모아둔 사진 이렇게 네 컷이 있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계정 놀러오세요. 헨리 모먼트 집입니다. 네. 아, 제가 나누고 싶은 대화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 제 텍스트입니다. 한번 읽어보자면,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인간을 사랑 없이 대해도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지. 하지만 그런 상황은 없어. 부활, 레프 톨스토이. 예.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날에 제가 그 미능사에서 하는 보여드릴게요. 미능사 인력이 있어요. 이 인력에 보면 매일매일 한 문장씩 세계문학 전집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의 문장은 지금 새벽 2시가 지났는데 오늘의 문장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알기보다 추측하기를 더 좋아했다. 오래지 않아 추측은 아는 사실보다 더 대담해져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더욱 과감하게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조지 엘리엇 미들마치. 네, 미들마치라는 책에 나온 조지 엘리엇 작가가 쓴 문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좋은 문장들을 하루에 하나씩 인력으로 소개해 주는 네, 이 어플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속초 갔을 때 이 문장이 그날의 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감을 하는 문장이라 바로 여기다가 적어 넣었는데요. 네. 너무 좋은 문장이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랑 없이 대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상황은 없어. 그러니까 사랑 없이 인간을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너무 저를 좀 이렇게 푹푹 찌르는 문장이었어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네. 누군가를 미워할 때도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이 생겼을 때였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순간부터 나의 감정이 앞서고 그 사람을 한 번 봤을 때 미워지면 계속 좋은 것도 미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감정 싸움이 돼 가고 되던 일도 안 되고 사건이 터졌지 않나. 제 인생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은 정말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큰 범죄들 있잖아요. 세상을 흔들 만한 진짜 나쁜 이 사람이라고 하기도 힘든 네. 그런 범죄자들에게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보자마자 '아 이거는 내가 어딘가에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인력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문장을 보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문장은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제 스토리에다가 캡처해서 올린다든지.
네. 다음에 또 한 번 이 문장을 보고 싶어서 또 되짚어 보고 싶어서 남기는 편인데 이 문장이 딱 저에게 그랬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음 한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고자 해요. 사랑 여러분들은 사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사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다루고 싶은 거는 에로스만의 사랑은 아니에요. 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내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느껴보았나?'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는 누군가와 사귈 때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하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많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일까? 나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으로 표현을 한다면 '다른 단어로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그냥 그 애틋한 마음이지 않을까.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애틋한 그런 감정, 그 마음,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 존경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연민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감정들이 묶인 큰 단어이자 그 집합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사랑이라는 걸로 포괄을 하는 게 아쉬웠어요. 네. 네. 그냥 누군가한테 "사랑해."라고 했을 때 다 포함이 되는 말이어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그 마음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른 단어들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연인 사이에서 그 모든 말을 항상 "사랑해."라는 걸로 퉁치는 게 쪼끔 저한테는 아쉽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거가 사랑인가? 사랑으로만 표현을 할 수 있는 내 감정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연극을 좀 했는데요. 네 연극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 안톤 체홉이라고 연극에서는 정말 유명한 희곡 작가님이 계세요. 그분의 노트 사후에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된 그분의 작업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에서 있었던 문장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사람들이 명언처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이 안톤 체홉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따로 알게 된 건데 그때 '어 어 나도 이 생각에 동의해.'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문장을 제가 적어 왔거든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마도 사랑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우리가 정상임을 보여준다. 사랑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안톤 체호. 네. 아마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감정들이 정말 수만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근데 또 긍정적인 단어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하면서 분노를 할 때도 있고 저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할 때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감정들이 우리가 정상임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난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 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질투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저런 부분이 있네. 저런 부분이 또 색다르다 보니까 나는 배움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을 좀 존경하고 있는 것 같아.' 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살아 있음을 느끼지 않나.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정상임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마지막 문장이 "사랑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감정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제가 추구하는 사랑의 모먼트, 사랑의 좀 큰 이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딱 그 이미지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보통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좀 존경하고 싶어 해요. 저한테 없는 부분들을 그 사람한테 발견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배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진 이 사랑이라는 이미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거는 존경이 아닐까.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가 되고 싶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근데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그 사랑이 애인만의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로스만을 다루고 싶지 않다고.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친구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한테서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고 좋은 그런 영향을 받고 싶어 해요. 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그게 아마 저의 가장 큰 사랑의 형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쪼끔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생각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사랑이고 그 애틋한 마음을 네 서로 나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뭔가 어떤 형태로든 애틋해지고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닐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안톤 체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희곡 공부를 하다가 그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안톤 체홉의 그 시 희곡에는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있는데 "사랑이 무조건적인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의문이었던 거죠. 쟤네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중심이 아니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라는 거지?
쟤네는 이건 지금 사랑하는 장면인데 쟤네들은 지금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장면이고 그러는데 '사랑이 중심이 아니면 뭐가 중심이라는 거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안톤 체홉의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안톤 체홉이 하는 그런 희곡에서의 사랑은 약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흔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갈매기라는 희곡에 니나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사랑이 다른 감정,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는 감정들이 묶인 가장 큰 단위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니나의 사랑은 동경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동경이라는 감정이 니나의 사랑의 가장 큰 이미지고 가장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세자매? 세자매? 세자매에서 마샤 같은 경우는 뭘까? 지금 마샤 상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베르신인이었나? 네. 그 마샤의 상대 역에게 마샤는 아마 좀 음 갈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신의 그런 세상에서 더 뛰어넘는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그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닐까. 네.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신의 그 사랑 안에서 목표 지점이 있고 그것이 달성되는 그 과정이 그 얻는 그 순간들이 다 사랑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어영부영하게 하나요? 여러분들 제 말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아직도 물론 아까 제가 얘기는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 사랑의 가장 큰 이미지는 존경이라고. 그것도 계속 살아가면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존경이라는 게 나한테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존경하는 마음마저도 그 사랑 안에 포함이 되는 나의 가장 큰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며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말에 혹시 공감이 좀 되시나요? 아니면 반박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주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럼 라이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이브는 제가 아직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제 자신도 아직 그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라이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이나 그런 코멘트 같은 걸로 남겨 주시면 저희 함께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도 좀 짧게 끝나나요? 아직은 제가 어떤 얘기를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탐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제를 딱 한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근데 공연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공연업을 한 사람인데 제가 공연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공연들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갈매기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이 안톤 체홉의 갈매기는 수백만 번의 공연이 지금 올라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 대단한 작품인데 이거를 연출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아예 변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무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무대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선이라든지 배우들이 표현하는 감정이라든지 정말 그 세세한 억양마저도 정말 다르거든요. 그거에 저는 매력을 크게 느끼고 그 '어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해석했네? 어 저 사람은 여기서 왜 저렇게 비틀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 주는 그런 그런 씬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연극씬에 제가 몸을 담았었는데 참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 공연업을 좋아하게 한다는 게 너무 인프제스럽지 않나요?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 네. 그래서 근데 이래서 제가 사진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이 속초에 이 빨간 색깔 이 표? 네. 이 부표도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찍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진 스팟인 거잖아요. 근데 찍는 사람마다 달라요. 궁금한 거예요. '저 작가님은 저기서 저걸 왜 찍었지?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찍었지?' 막 '어 저 작가님은 위에서 이걸 내려 찍네? 저 작가님은 여기서 빛을 저렇게 받네?' 하는 여러 가지 해석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가 갔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런 성향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궁금해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먼트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제 취향이 그런가 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공연을 보고 또 희곡을 분석하고 사람들, 캐릭터, 배우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공연 보러 가 보세요. 대학로나 여러 곳에 공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참 네. 아 오늘은 일단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지금 거의 30 분이 다 돼 가는데 이 정도 딱 짧게 해야지 여러분들 출근 시간에 후딱 듣고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대화 나눌 것들은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주제들 정리 많이 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제가 음 다음에 다루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바꿨다. 오 이 시스템 괜찮은데? 방금 또 화면을 바꿨거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거랑 같이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네. 이게 제가 호주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사진을 시작하고 처음 한국에 사진기를 들고 다녔을 때인데 그냥 일상으로 지나갈 법한 그런 사진들을 그냥 그런 건물들을 제가 사진을 시작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엄청 감성이 많아 보이고. 그래서 이런 좀 놓치고 있던 나의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까 고민을 했는데 방금 제가 저의 정체성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방금 말한 이 사랑에 대한 좀 생각이지 않을까 해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중에 이 사진을 선택한 거거든요. 속초에 갔다가 든 저의 이런 생각들. 음.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저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초는 저의 페이보릿 빼보릿. 네. 저희 가족이 심심하면 가는 곳이 속초입니다. 뭔가 속이 답답하다 아니면 뭐 바다가 보고 싶다. 그러면 속초를 가 가지고 친구들이 저 속초무새라고 부르거든요. 맨날 속초 가고 싶다. 속초 가고 싶다." 해 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좀 속이 답답하시거나 할 때면 속초에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속초에서 바다 보면서 멍 때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게 사진 보니까 또 가고 싶네요. 이때 진짜 재밌었는데. 이것도 사진 시작하고 처음 갔을 때여 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있었네.' 막 사실 이 바다 앞에 이 해변에 캐리어 저렇게 딸랑 있는 거 저거 그냥 지나칠 일이었잖아요. 근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이야 저거 감성이다. 저거 사진 무조건 찍어야 된다.' 하고서 막 가 가지고 사진 찍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지나칠 법한 순간들도 같이 찍게 된다. 사진이란 참 좋은 거다. 그리고 속초니까 생각이 났는데 속초 중앙시장에 있는 옥수수 술빵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드세요. 저는 그 옥수수 술빵 거의 홍보대사 마냥 진짜 좋아하거든요. 평일에 가면 줄을 그렇게 안 서는데 주말에 가면 줄이 진짜 미친 듯이 있어요. 근데 그 미친 듯이 기다릴 만큼 정말 맛있고 포실포실하고 뭔가 이렇게 찰기가 있고 단맛도 딱 그 적당한 단맛에 맛있겠다. 가면 저는 잔뜩 사와 가지고 네 먹거든요. 거기 속초에서 계속 먹고 집에 와서도 먹고 그러는데 속초 중앙시장에 제일 유명한 옥수수 술빵집이 있어요. 네. 그거 여러분 꼭 드시고요. 속초 중앙시장 옆쪽에 어 제가 또 좋아하는 가오리찜이 있어요. 가오리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속초랑 강릉에서 좀 먹을 수 있는 건데요. 갑자기 또 먹는 얘기해서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도 가오리찜 한번 드셔 보세요. 그게 살이 일반 그런 물고기들과 생선과 다르게 살이 이렇게 쫙 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살이 진짜 탱글탱글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내산이 아니라고는 알거든요, 가오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가오리찜은 여러분 혁명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네. 속초 가서 바다 보고 옥수수 술빵 먹고 가오리찜 먹고 그러고 오세요. 네. 그 최근에 간 여기 연금정까지 연금정 정말 예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코스 짜 가지고 속초 여행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 속초 주변 중앙시장 주변으로 소품샵도 엄청 새롭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볼거리가 많아지는 속초. 속초를 속초를 관광도시로 이미 관광도시로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많이 와라, 많이 와라. 네. 그러면 진짜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진짜 댓글 한번 써주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기해 주셔도 되고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헤일리 모먼트였고요. 다음에는 약간 게임 같은 거 좀 가져와 볼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나랑 오늘 대화할래 그냥 듣기만 해도 돼 내 순간을